한국에서는 왜 인상파 화가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르세 미술관과 인상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이렇듯 인상파 전시는 무척이나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인기 아이돌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 30명 정도로 구성된 화가 집단인데요. 매년 한국에서 장기간 공연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돌 화가들은 모두 죽은 분들입니다. 바로 그 아이돌 화가 그룹 이름은 인상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하게도 매년 크고 작은 인상파 전시가 개최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이런 아이돌 스타들이 있을까? 죽어서도 인기 많은 아이돌 스타 같은 인기 화가들이죠. 지구상에는 태어나고 사라지는 화가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는 유명한 화가들은 대부분이 인상파 화가일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는 유명 화가 이름을 한번 읊어보시죠. 모네, 고흐, 고갱, 드가, 르누아르, 그리고 피카소 등이 아마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피카소를 빼면 다 인상파일 겁니다.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인기를 끌지는 못하죠. 한국처럼 매년 인상파 화가들의 대형 전시가 꾸준하게 열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마 있다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매우 밝고 화사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보시는 모네의 그림을 보면 어두운 색이 안 보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화사합니다. 이런 화풍은 모네뿐만이 아니라 르누아르와 고흐에게서도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밝은 이유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이전의 화가들은 주로 종교화나 부유한 귀족사회의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만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사진이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밥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사진의 뛰어난 재현력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고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한 작품 정도 뚝딱 그렸다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려냈습니다. 아무리 밝은 실내라고 해도 태양빛이 가득한 야외에 비할 수가 없죠. 영화 르누아르를 보면 르누아르가 야외에서 주로 그림을 그리고 실내에서도 채광이 좋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은 밝은 태양빛 아래서 그림을 그렸고 그 빛이 화폭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을 빛의 화가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지닌 강한 특징 중 하나는 질감과 붓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매끈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은 마치 사진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상파 작품에서는 질감 하나하나, 붓터치 하나하나가 작가의 열정과 함께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작가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흐의 붓터치를 보시죠. 저건 붓으로 그린 것보다 아마 물감 튜브를 치약처럼 쭉쭉 짜놓은 느낌입니다. 언뜻 보면 전묘법이나 모자이크 그림을 느끼게 할 정도죠. 인상파 화가들은 그림을 빨리 그려야 했습니다. 낮에 본 풍경을 그대로 잡아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려야 했습니다. 빠르게 그리다 보니 세밀한 묘사보다는 하나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붓터치가 아주 강한 거죠. 빛과 작업 시간과 관련한 사례는 고흐 외에도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네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네의 이 성당 그림인데요. 모네도 피사체의 모습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스케치하고 당시의 빛과 색의 느낌을 기억하여 화실에 와서 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네도 강한 질감과 붓터치를 보이며 당시의 느낌을 빠르게 그렸습니다. 그는 이 성당 시리즈를 무려 30점 이상이나 그렸습니다.
물론 그 후의 붓터치가 다르고 모네와 르누아르의 붓터치가 다르죠. 붓터치만 봐도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강한 붓터치가 그들의 인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면서 붓터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진을 보고 사진 질감을 논하는 것과 비슷하죠.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보면 필터를 사용해서 올리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대로가 아닌 어떤 필터를 통해서 왜곡해서 올립니다. 그런 왜곡된 사진들을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실이 아님에도 우리는 좋아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실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준다고 좋아할까요?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환상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역시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서 추출된 어떤 사람들의 인상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인상파 화가의 작품들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재현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재현성이 뛰어난 그림들은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이 더 정밀하다고 뛰어납니다.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은 사진이라는 재현성의 괴물이 등장하자 재현성을 포기하는 대신 현실을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환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그리는 것도 연관이 있죠. 빠르게 그리다 보니 뛰어난 재현성을 포기하고 대신 화려한 색감과 화사함으로 무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에 대한 포커스를 느슨하게 한 몽화적 그림이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포커싱된 사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흐릿하게 보이는 배경에 대한 자신의 상상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소재는 인물과 풍경입니다. 풍경과 인물 말고도 세상에는 참 다양한 피사체가 존재하지만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이 풍경과 인물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없죠. 소재도 달달하고 화풍도 달달하니 눈이 호강하는 게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한국의 서양 미술은 일본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서양 미술이 정착되었고 많은 한국의 서양 화가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을 무척 사랑했는데요. 그림 자체도 달달하고 좋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하게 되었던 거죠. 마치 해외에서 한류를 좋아하니 우리도 괜히 어깨에 힘주고 한류를 외치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칭송이 높았는데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미술책에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대학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미술과 밀접하게 일을 해온 저로서는 언제나 왜 우리나라에는 인상파 화가 미술전이 이렇게 많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외에도 시장성과 흥행성이 가장 든든한 점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맹목적인 시류에 따르는 성향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미술에 비해 호불호가 가장 적은 안정성도 고려되어서 이렇게 인상파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겠죠. 전 이 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술시장의 건강한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미술을 소개하며 대중들의 시각을 더욱더 확장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술시장도 좀 더 폭넓고 건강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왜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가 많은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하는지 잠시 알아보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